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페님들, 혹시 꿈속에서 누군가한테 맞는 꿈을 꿨는데요, 그런데 일어나서 보니까 진짜 꿈속에서 맞은 그 자리에 멍이 든 경험, 자면서 잠꼬대하다 어디 시계 쳐서 그래서 아파서 일어났더니 거기 멍든 거 말고 진짜 꿈에서 맞거나 꼬집히거나 물렸는데 일어났더니 그 흔적이 남은 경험,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전 비슷한 경험이 있긴 해요. 어릴 때 일인데 꿈속에서 시원하게 소변을, 근데 일어나니까 현실하고 꿈하고 같더라고요. 어린 나이엔 그게 참 신기했는데. 이런 분들 몇 분 계실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이번 사연은 청암님께서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청암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자리하세요. 청암님의 기묘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얘기는 청암님 지인이 청암님께 들려준 이야기라는데요, 청암님 지인이 회사에서 야유회 비슷하게 경남 사천에 있는 각산이라는 곳에 갔었대요. 그리고 등산 중에 중간쯤에서 쉬면서 간단히 요기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눠져서 한쪽은 위로 가고 다른 한쪽은 그냥 아래로 내려가고, 그리고 위로 갔던 팀이 내려온 뒤에 돌아가려고 보니까 한 명이 비네. 서로 물어봐도 다들 그 사라진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서로 다른 팀에 있겠거니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발빠른 사람으로 몇 명 팀을 꾸려서 그 사람을 찾으려고 다시 산을 올랐다네요. 그때 날도 저물고 어두워져서 랜턴 하나 들고는 진짜 산을 미친 듯이 뛰어 올랐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중간에서 그 쉬었던 곳, 거기서부터 한참을 더 올라갔더니 거기 길이 아닌 쪽으로 그 안쪽에 보니까요, 찾는 사람이 숲을 안쪽에 숨듯이 들어가서는 거기서 벌벌 떨고 있더라고. 올라왔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데리고 다시 내려왔고요. 그 돌아가는 길에 버스 안에서 어떻게 된 건지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전날 술을 너무 마셔서 숙취가 있었대요. 겨우겨우 중간쯤 올라가긴 갔는데 죽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안쪽에서 쉬다가 잠이 든 거예요. 근데 잠을 자다 보니까 어떤 아리따운 여자가 자기를 깨우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요 아래 사는데 자기 집 앞에 멧돼지가 있다면서 그 멧돼지 좀 쫓아달라고 하더래요. 아니, 사람이 멧돼지를 어떻게 쫓겠나 싶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따라갔대요. 따라갔더니 진짜 엄청 큰 멧돼지가 집 앞에 떡하니 앉아있다는 거죠. 남자는 주변에 보이는 돌 몇 개 들고는 진짜 있는 힘껏 던졌고, 그 돌은 날아가서 멧돼지 이마에 정통으로 맞았고. 근데 상식적으로 그걸로 멧돼지를 쫓을 수는 없잖아요. 암만 그게 꿈이지만 꿈이라 되나? 되는 건가?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기 맘처럼 되더라는 거예요. 그 돌 하나 맞았다고 그 큰 멧돼지가 도망을 치더라는 거죠. 근데 말이죠, 그 사람도 이때부터는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싶더래요. 꿈속에서 이거 꿈이구나 싶음, 그걸 알겠더라는 거죠. 그리고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좀 이상하다, 여기서 벗어나야겠다 하는데 그 순간 눈앞에 있던 집이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그 자리에 봉분도 다 사라지고 없는 그런 무덤 한기가 있더래요. 그리고 좀 전에 자기를 데려온 그 여자가 그거 뭐냐, 전설의 고향 보면 털로 뒤덮인 그거, 그 구미호, 그것처럼 변해 있더라고. 그 모습에 기겁을 하고는 비명을 있는 대로 꽥꽥 질러댄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 여우는 실실 웃으면서 다가오고 있고, 이거 나 죽었다 싶은 거죠. 진짜처럼 실감났다고 하니까. 근데 그때 그 멧돼지가 도망친 쪽에서요, 내 인연 하는 엄청 큰 목소리로 산이 다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그런 목소리가 들려오더래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여우도 그 사람도 소리가 들린 쪽을 봤겠죠? 그랬더니 거기에 머리도 하얗고 수염도 엄청 길고 허연 그런 영감님이요, 엄청 큰 멧돼지를 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우가 미친 듯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요, 그 넘어진 상태로 있는 그 사람 손목을 잡고는
막 질질 끌고 가더래요. 그때 손목이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끄는 힘 또 그게 얼마나 센지 손목이 부러지고 팔이 빠질 것 같더라고. 어쨌든 그렇게 그 사람 손을 잡고 도망을 치는데 그 속도가 엄청 빠르더래요. 그냥 주변 풍경이 막 팍팍 지나가는데, 그런데요, 그렇게 달리는데도요, 좀 간 것 같다 싶은 그 영감님이 앞에 있고, 그래서 다시 돌아서 똑같이 끌려가서 좀 간 것 같다 싶은 또 그 영감님이 앞에 있고 그러더래요. 그냥 이 사람은 미칠 노릇인 거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그러다 어느 순간, 그 사람은 아프고 지쳐서 못 봤다는데 어느 순간 그 개들 깨갱하는 소리 있죠?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좀 날카로운 느낌으로 그런 소리가 울려 퍼지더래요. 그리고 동시에 자기 손목이 풀려났고, 그리고 그제야 고개를 들어보니까 여우가 보이지 않더라고.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 청암님한테 얘기한 지인도 그렇고 얘기를 듣던 사람들도 한숨을 쉬더래요. 뭔 뚱딴지 같은 말이냐는 거죠. 지금 누가 꿈 얘기를 하냐면서. 근데 사람들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 손목을 보여주더래요. 그리고 그때 그 사람 손목, 진짜 그 사람 말처럼 진짜 뭔가에 꽉 잡혔던 것처럼 아주 선명하게 멍이 들었고, 게다가 날카로운 뭔가에 찍힌 것 같은 흉까지 있더라고. 그 사람 말이요, 자기도 처음에는 솔직히 꿈인 줄 알았다면서. 그런데 일어난 뒤에 보니까요, 일어난 것도 자기가 잠들기 전에 있던 곳이 아니고, 그 와중에 손목이 너무 아파서 손목을 보니까 손목이 그 지경이더라고. 상황이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서 꼼짝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몸을 숨기고 숨어있던 거라고 하더래요. 사람들은 그때 그 손목을 보고, 그리고 여기저기 찢어지고 망가진 그 사람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더 이상은 그 사람한테 그게 꿈이니 뭐 아직 술이 덜 깼니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때 그 직원 퇴사를 했다는데요, 퇴사하기 전에도 거의 매일 알코올 중독자처럼 술에 쩔어 있었다네요. 그 사람하고 친한 사람이 하는 말이, 그날 이후부터 그 사람 거의 매일 악몽에 시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하루도 안 빼고 술을 마셨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다 어느 날 이러다 진짜 죽겠다 싶어서 진짜 맘 잡고 치료받겠다고, 그리고 좀 쉬고 싶다면서 퇴사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을 했다네요. 그날 손목에 생긴 멍이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말이죠. 청암님이 올려준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이 사연을 보면서 각산이라는 곳이 궁금해서 알아봤어요. 어떤 곳인가 하고. 근데 여우 관련 얘기는 없었지만요, 진짜 본분 없는 무덤 얘기부터, 그거 뭐냐, 약수터가 유명하더만요. 약수터에서 물을 마시려는데 물 한 바가지만 달라고 해서, 그래서 봤더니 턱이 없는 여자가 온몸이 젖은 상태로 뒤에 서 있더라는. 그리고 경남신문에도 기사가 올라왔던데, 사천시 독림동 각산 약수터로 가는 등산로 주변에 때 아닌 귀신 소동이나 마을 주민들이 위령제를 지내는 등 믿기지 않는 진풍경이 발생. 박모 씨에 따르면 지난 8월 중순밤 9시께 문화예술회관 뒤편 약수터에서 귀신을 보고 혼비백산에 산을 내려왔다고. 또 지난 8월 동네 아줌마 2명이 저녁 무렵 같은 지점에서 소복 입은 귀신을 보고 놀라 뛰어내려왔다는 소문이 퍼지는 바람에 약수터를 왕래하는 주민들의 발길이 뚝 끊어졌다는 것. 소문이 계속 퍼져나가자 독림동 마을 노인회장 김갑수 씨가 문화예술회관 관계자에게 구술해달라고 요청. 11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귀신들의 원혼을 달래는 굿 위령제를 올리기에 이르렀다. 귀신 소동이 난 지역은 이전에 본분이 없는 무용고 분묘 4기가 있었으나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개발 이후 흔적이 없어진 곳이라고. 그러네요. 무용고 무덤이 있었네요. 본분이 없는 무용고 무덤. 그런데 우리나라 야사네요. 본분이 거의 다 사라진 무용고 무덤이야 뭐 찾으려면 어디에나 있을지 싶은데 말이죠. 그래서 그건 그냥 뭐 어쩌다 우연히 맞았다고 하기에도 좀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매일 술을 마셔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 그리고 손목에 진짜 흔적이 남아 있었다면,
이건 좀 얘기가 다를 것 같은데 말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단페님들, 안개나 구름이 짙게 깔린 산속 걸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길을 하는 곳이면 그것보다 멋진 것도 드물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데요, 처음 간 산속에서 이렇게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름이나 안개 속에 갇히게 된다면 그럼 어떨까요? 어떤 기분이 들고 어떤 생각이 들까요? 게다가 그런 상황에서 알 수 없는 존재를 만나게 된다면. 이번 사연은 월광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월광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자리하세요. 월광님의 기묘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얘기는 오랜 세월 월광님 옆자리에서 같이 낚싯대를 들이우던 친구의 경험담인데요. 아래부터는 월광님 지인을 편의상 괴담씨라고 할게요. 괴담씨가 대학에 재학 중일 때, 그때가 90년 중반 여름이라는데, 그때 경춘선 타고 가다가 나오는 강촌 있죠? 거기 강촌 어딘가로 2박 3일 MT를 갔다 그래요. 그리고 그때 강촌역에서 그 안쪽으로 한참 들어가면요, 산을 오르는 곳에 작은 펜션이 있었는데 숙소로 거길 잡았대요. 도착한 날 저녁에 고기 굽고 놀면서 술게임도 하고, 그리고 다음날 전에 숙취가 풀리기도 전에 일어나서 씻고들 동네 한 바퀴 돌고 점심 먹고 쉬고 있으니까 위에 선배들이요, 그 펜션 근처에 무슨 산이 있는데 4명이나 5명 정도씩 팀을 나눠서 거기 정상까지 다녀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괴담씨랑 일행이 제일 먼저 출발을 했다는데요, 처음 시작하고 조금 지나니까 바로 가파른 언덕길이 나오더래요. 근데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요, 괴담씨가 전날 과음을 해서 그런지 쓰러질 것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팀원들한테 자기는 다음에 올라오는 팀하고 같이 가든지 할 테니까 먼저들 올라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 말에 괴담씨 일행들은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는 먼저 올라갔대요. 그리고 괴담씨가 주변을 둘러보니까 큰 바위가 하나 있길래요, 거기서 잠깐 쉬고 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신호가 오더래요. 그래서 숲 안쪽으로 들어가서는 괜찮은 자리가 있나 하고 찾아보는데 조금 아래쪽에 안개가 껴 있더래요. 괴담씨는 거기 안개가 있는 곳이면 혹시나 누가 지나가더라도 못 보겠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개가 있는 쪽으로 내려갔대요. 그리고 자리를 잡고 이를 본 뒤에 다시 왔던 길로 올라가는데, 이게 그새 안개가 퍼진 건지 올라가도 또 올라가도요, 짙은 안개가 끝이 없더라는 거죠. 올라갈수록 점점 주변이 안개로 자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호흡도 거칠어지고 숨쉬기가 힘들더래요. 그러니까 어때요? 와, 이거 이러다 일러겠다 싶더래요. 그래서 고래고래 있는 힘껏 일행들을 불렀거든요. 그런데 돌아오는 건 괴담씨가 일행들을 부른 메아리뿐. 그땐 방향 감각도 잃어서요, 어떻게 다른 쪽으로 간다는 건 엄두가 나지 않더래요. 그래서 산 정상에 가면 거기에 일행들이 있겠지 싶어서요, 무조건 위로, 그냥 위로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거, 분명 자기가 앉아있던 큰 바위에서 얼마 내려오지 않았고 그렇게 멀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좀만 가면요, 넓고 좁은 길은 아니지만 분명 등산로가 있었는데 그 큰 바위도 길도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안개는 점점 더 짙어지지, 목이 터져라 일행들을 암만 불러도 대답도 없지, 과음해서 몸은 축났지, 응? 올라가도 정상은 나오지 않지, 에라 모르겠다, 있다 보면 안개가 사라지겠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오히려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 더 길을 잃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무에 기대 앉아서는 조용히 주변을 살피면서 앉아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 위쪽에서 뭔가 움직이는 듯한 그런 실루엣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괴담씨는 엄청 긴장해서는 그걸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죠. 그리고 그게 좀 거리가 있긴 한데 사람 같더라고. 2명이더라고. 한 명은 키가 좀 크고 한 명은 좀 작은데 아래쪽으로 내려가더라고. 그래서 괴담씨가요, 저기요 저기요 하고 부르려다가요, 그게 좀 그렇더라는 거예요.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는 거리를 두고 따라갔대요. 자기도 원래 그쪽으로 가려고 했던 것처럼. 그런데 둘은요, 뭐 괴담씨가 몇 미터 정도 떨어졌지만요,
그 정도 걸으면 인기척이 느껴질 거리였다는데, 그런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요, 그냥 부지런히 밑으로 내려가더래요. 그러니까 괴담씨는 또 자기가 따라 내려가니까 그걸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뻘쭘하더라고. 그런데 어떡해, 자긴 길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내려가는 게 속도도 있고 아는 길인 것처럼 거침없이 내려가더라고. 그래서 그냥 나도 모르겠다 하고 따라 내려간 거예요. 따라가면 산밑이 나오겠지 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내려가다 보니까요, 그냥 내려가긴 힘든 주변에 뭔가를 잡고 내려가야 할 것 같은 그런 급경사길이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어때요? 괴담씨는 솔직히 등산도 별로 안 다녀봤고요, 어제 술도 거하게 마신 뒤라 다리가 후들거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뒤로 돌아서 주변에 나무며 돌이며 그런 것들을 잡고 천천히 내려간 거예요. 그러다 안개가 옅어지면서 주변이 보이더라고. 괴담씨는 그래서 그때 슬쩍 그 사람들이 어디쯤 갔나 싶어서요, 아래를 내려다 봤거든요. 어라? 근데 그 둘이 보이지 않네. 아래는 여전히 경사진 길인데 둘은 그 아래에도 그 주변 어디에도 없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뭐지 싶은 거예요 이제. 그래도 갈 길은 거기 하나라 그냥 그렇게 천천히 뒤돌아서 조심조심 내려갔대요. 그리고 내려가서 보니까 멀찌감치에 자기가 올라온 길이 보이더래요. 그리고 그 길에 산을 오르는 다른 팀 일행들이 보이고. 그러니 이거 뭐 가슴이 터져라 행복해지는 거죠. 감사하고. 엄청 크게 소리를 질렀대요, 그쪽으로 달려가면서.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괴담씨를 보고 손을 흔들고. 그런데 그때 스쳐 지나가듯 풍겨온 이상한 냄새. 그래서 괴담씨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는데 내려온 그 길 옆에 숲 안쪽에요, 색이 바른 것 같은 옷이 보이더라고. 그리고 그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그쪽으로 가봤대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거기서 괴담씨는 사람 시신으로 보이는 뭔가를 발견하게 됐고요. 괴담씨 말이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무섭거나 그러진 않았대요.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달리지도 않았대요. 그냥 차분히 걸어서 일행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그래요. 그러고는 일행들한테 그쪽에서 본 걸 얘기하고 일행들도 같이 가서 확인한 뒤에 바로 숙소로 내려갔다네요. 그리고 신고하고 안내하느라 사람들하고 같이 현장으로 갔고 이런저런 것들을 답하면서 현장에서 알게 된 게 있는데, 그게 말이죠, 그때 발견된 시신은 성인과 아이로 보인다는 말을 들었다고 그래요. 괴담씨 자신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앞에서 먼저 내려간 그 둘처럼 말이죠. 월광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이 사연을 보니까 생각나는 얘기가 있는데, 같이 낚시하는 지인이 경험한 일이거든요. 계류에서 혼자 한가롭게 낚시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앞쪽에서 엄마랑 딸처럼 보이는 둘이 놀고 있더라고, 물속에 들어와서요. 그래서 저긴 이제 포인트 다 깨졌다, 낚시는 다 했네, 응?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물에서 나와서 거기 포인트 지나가려고요,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데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도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더래요. 거기 마을도 없는 곳인데. 그렇잖아요, 마을도 없는 곳이라 동네 사람이 올 것도 아닌데 그럼 놀러 온 사람이 텐트라도 치고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하는데 그 주변엔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요, 그 스틱으로 그쪽을 찍어봤대요. 그런데 거기 애 엄마랑 아이가 물속에 들어가서 놀 그런 수심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얕은 곳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오는데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오더라고. 그래서 미친 듯이 달려나왔다는. 이런 경험이 있는가 하면 월광님 지인이 경험한, 물론 그들이 그런 존재라면 말이죠, 월광님 지인이 경험한 존재들은 거의 뭐 천사급이네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 존재들 정말 그때 발견된 시신과 관련이 있는 존재들이었을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탐패님들, 어떤 걸 할 때 제일 기분이 좋으세요? 대부분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주는 무언가가 있으실 거예요. 돈을 셀 때라든지 조용히 산책을 할 때라든지
무언가를 만나게 먹을 때라든지.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낚시할 때 제일 기분이 좋아요. 뭐 평온하면서도 적당히 긴장되고 단짠단짠한 그런 기분. 그런데 이렇게 좋아하는 걸 한순간 때려치게 만드는 경험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경험을 해야 그렇게 될까요? 이번 이야기는 인수산 미꾸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인수산 미꾸리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인수산 미꾸리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사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경험담을 몇 번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그럼 사람들이 하는 말이 착각한 거 아니냐, 뭐 아무래도 산에서 밤에 혼자 산행을 하면 그렇게 느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도 말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제가 모를까요? 30년 가까이 산을 탄 사람인데, 제가 그날 이후 산행을 관두기까지 30여 년 가까이 종주 산행을 했단 말이죠. 그땐 백패킹이 제 유일한 취미이기도 했고요. 진짜 많은 산들을 돌아다녔어요. 남들 모르는 산도 많이 다니고. 그런 것들은 오지예요, 오지. 평범한 산도 아니고. 그렇게 혼자 야간 산행을 하면 별별 느낌 다 들죠. 진짜 위험하기도 하고. 그때 느끼는 낙엽 떨어지는 소리며 걸음소리에 놀라서 깬 새들이 날아가는 소리며 낮에 들리지 않던 소리가 밤엔 다 들리거든요. 고요함 속에 들리는 그런 소리들이 아주 그냥 혼자 있으면 정말 머리끝이 쭈뼛쭈뼛 다 일어선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암만 세월이 지난다고 해도 적응이 되진 않거든요. 묘하게 중독성도 생기고. 이 정도는 느끼고 받아들이는 사람인데 제가 그때 그 일을 착각할 일이 없다는 거죠. 몇 년 전이에요. 강원도에 있는 산이었는데 제가 산을 올라가기 전에 눈이 진짜 엄청 내렸거든요. 그때 설산이 땡겨서 간 거랑 엄청 기대하고 갔었어요. 근데 그날은 산 초입부터 좀 이상했어요. 기분이 괜히 짜증나고 몸도 무겁고. 근데 거기까지 가서 다시 집으로 가려니 좀 그래요. 그래서 사내 자식이 한번 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억지로 산을 올랐거든요. 한참을 올라가다 보니까 갑자기 현기증이 나요. 그러면서 뭔가가, 기분이 아니라 진짜 뭔가가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고 동시에 목이 뻐근하면서 엄청 아프더라고요. 다리에 쥐난 느낌 있죠. 그게 목에 났다고 하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을 풀고 몸도 풀려고 바닥에 잠시 앉았단 말이죠. 근데 대략 한 10여 미터 되려나? 진행하는 쪽으로 그 정도 거리를 두고 기괴하게 생긴 큰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냥 봐도 이게 무슨 공포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이상한 모양. 그리고 그 이상한 나무를 보고 있으니까요, 먼 거리에 있는데도 그때까지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그런 오싹한 느낌이 들고 숨까지 무거워지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땐 도망칠 생각도 못하고 그냥 얼어붙어서는 다른 생각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멍하니 쳐다본 거예요, 이제 그 나무를. 그러면서 아픈 목이 더 아파오고 미치겠더라고요. 그때 생각을 하면 진짜 지금도 닭살이 올라오고 목이 아팠던 그 고통이 다시 올라오는데 진짜 괴로웠어요. 어쨌든 그렇게 아파하면서 두 눈 꽉 감고 울고 있었거든요. 진짜 무슨 세상 끝난 것처럼 엉엉 울고 있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눈물 콧물이 나오고 또 소리도 나오고. 근데 그때 이상한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려요. 아니, 정확히는 귀에 들리는 게 아니라 머리에 전해지는 느낌이라고 하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 예전에 TV 방송 전에 그 회색으로 치익하는 소리 있잖아요. 괴담록 처음 시작할 때 그 치익하는 소리, 그 소리가 머릿속에 울리는데 딱 그 느낌으로 말이죠. 너 죽으러 왔구나, 이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앞에 있는 나무 쪽에서 들려오고 있다는 거를 알겠더라니까요. 그리고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이대로 있다간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는,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그런 공포가 느껴지더라고요. 목은 여전히 엄청 고통스럽고, 아니 점점 더 아파오고. 그래서 그런 목을 손으로 잡고는 계속 눈물이 나오고 숨이 차오르는 상태로요, 진짜 살고 싶은 마음에 내려놓은 장비들 죄다 거기에 두고는 죽어라 무작정 산 아래로 달려거든요. 근데 그렇게 미친 듯이 내려가는데 뒤에서 똑같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와, 그땐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돌아보지 못하겠는 거. 뒤를 돌아보는 순간 바로 잡아먹힐 것 같다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앞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아니, 달린다는 것도 좀 그래요. 눈이 와서 제대로 달릴 수도 없으니까 그냥 구르듯이 그렇게 정신없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땐. 그러다 미끄러지면서 한참을 정신없이 구르듯이 내려오다가 진짜로 미친 듯이 굴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구르다 일어나니까 바로 앞에 그 나무로 만든 낡은 오두막 두 채가 보여요. 한쪽 집은 시꺼멓고 어두운 느낌이 들고 다른 한쪽 집은 불도 켜져 있고 그나마 사람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정말 이상했거든요. 그런 곳에 그런 낡은 오두막이 있다는 게, 그것도 거리는 좀 있지만 한 곳에 두 채나? 그런데 말이죠, 그때 상황이 왜 이런 곳에 집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냥 거기 있으면 말 그대로 잡아먹힐 것 같다는 그런 공포감이 느껴지더라니까요. 그리고 위험한 순간이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도움을 청하려고 사람이 있을 것 같은 그 불이 켜진 집으로 달려 들어가겠죠? 그런데 거기 거리가 조금 더 멀다고 바로 앞에 있는 어두운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진짜 말 그대로 숨어야겠다는 거 외에는 그냥 아무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한쪽 구석에 앉아서 숨을 죽이고 가만히 웅크리고 앉아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계속 들려요. 강하게 두드리는 것도 아니고 진짜 놀리듯이, 뭐 가지고 놀기라도 하는 듯이, 제가 무서움에 떨고 있는 걸 즐기기라도 하는 듯이 살짝 콩콩거리면서 두드리더라고요. 도저히 그쪽을 쳐다보지 못하겠어요. 근데 말이죠, 그때 바깥쪽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려요. 굵고 낮은 톤인 남자 목소리였는데 뭐라고 호통을 치는 듯하기도 하다가 마치 타이르고 달래듯 다시 부드러워졌다가 이걸 반복하더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소리가 산이 울듯이 들리고 바람소리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딱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잠시 뒤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조용해지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더라고요. 눈을 떠보니 아침이고 전화기를 보니까 하루가 지났어요. 밤새 산속에서 잠든 거예요. 일어났을 때 얼굴이 조금 따갑긴 한데 그다지 춥다는 느낌은 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천천히 이제 주변을 둘러봤더니 제가 웅덩이 같은 곳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처음엔 그래서 이게 지금 도망치다가 6.25 때 만든 그 참으로 굴러 들어왔나 보다 싶었죠. 근데 나가서 보니까 참호가 아니고 무덤 자리더라고요. 그 위쪽으로는 봉분이 거의 다 사라진 그 무덤이 하나 더 있고,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그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오면서 이해가 되는데 말이죠, 이게 제가 일부러 뭐였지 하고 생각하려고 해서 떠오른 것도 아니고 억지로 생각하려고 해서 떠오른 것도 아닌데 제 눈에 보였던 낡은 오두막처럼 보였던 게 실은 무덤이었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전 바로 산을 내려왔고요. 그날 이후로는 야간 산행은 물론 절대 백패킹 같은 거는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게 그렇더라고요.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일이 있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원인이 어떤 일이 있어서였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다. 제 경우에는 이런 건 없지만 말이죠, 느낌으로 알겠더라고요. 나 까딱하면 그날 진짜 죽을 뻔했었다라는 거. 그리고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남아서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너 죽으러 왔구나 하는 머릿속에 울리던 그 소리가 말이죠. 인수산미쿠리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끝까지 알 수 없었던 존재들과 소름 끼치는 상황들. 도대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게 단순히 잘못 보고 잘못 들어서 생긴 일일까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30년 가까이 해온 산행을 그만두게 만든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